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크게 늘면서 전라북도가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도민 5명을 격리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개학을 맞은 초중고등학교와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들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공원묘지와 고속도로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3번째 도전 끝에 전주시가 관광 거점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면서 전북 지역도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전북 도민 5명이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잠복기인 최근 2주 사이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도민이 모두 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도내 의심 환자 3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2번째 확진 환자와 중국 상하이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도민 5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자택에 격리됩니다. 중국 연수를 중단하고 돌아온 글로벌 해외 연수생과 인솔교사 등 59명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택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하루 2차례씩 전화를 걸어 증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그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최근 2주간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3,023명 가운데 전북도민은 모두 7개 시군에 2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하루 2차례씩 이상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 전라북도는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별 진료기관 17곳을 지정하고 신속 진단 키트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맞은 초중고등학교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특히 대학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들마다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한 초등학교. 마스크를 쓰고 하교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쓰고 왔어요. 잘 씻으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21개 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가 줄줄이 개학하는데 전북교육청은 일단 개학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매일 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용품에 관한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지 세정제 또 비누 이런 것들은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이 예비비를 통해서 전북에서 우한 등 후베이 성을 다녀와 2주간 등교 중지 대상이 되는 학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후베이 성 외 중국을 다녀온 인원도 조사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줄잡아 2,0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부분 유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중국에 가 있다가 다음 달부터 돌아올 예정입니다. 전북대는 최근 재입국한 3명을 비롯해 앞으로 돌아올 유학생들을 기숙사 등에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일 때도 감염된 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 자가격리를 해주면서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들은 외국 대학과의 교류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대와 우석대는 다음 달부터 예정된 중국 자매대학과의 연수와 교환학생 파견을 보류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전북대도 다음 주 예정된 외국인 학생 초청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가 끝났는데요. 이 공원묘지와 고속도로는 올해도 어김없이 귀성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공원묘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성묘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일회용 그릇부터 술병, 조화, 선물 상자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성묘객들이 성묘를 마친 뒤 음식들을 그대로 두고 갔는데요. 술과 과일, 또 포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사 음식들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에 고달픈 건 주민들입니다. 개들이 와서 막 이걸 막 먹고 되고 이 주변에 있는 뭐 들짐승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들짐승들이 와서 막 산적하게 되어 있죠. 음식물 같은 건 정말 냄새가 또 악취가 나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쓰레기 투기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구 뒤섞인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특히 휴게소에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역시 큰 골칫거리입니다. 먹다 내비리고 막 이런 합쳐놓고 그리고 이런 따로따로 분리해서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청소가 좋은데 같이 그냥 버무려가지고 갖다 손님들이 버놓으니까 이 골래가 좀 그가 힘이 들어요. 명절 연휴에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48톤으로 평일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휴 때마다 되풀이되는 쓰레기 대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5만 명이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관광객 숫자에 비하면 크게 적은 규모인데요.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관광거점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특별시와 문화도시 지정 실패 뒤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세 번째 도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가 목포시와 강릉시, 안동시와 함께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도시가 국제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한 곳당 500억 원씩의 국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내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 관광 상품을 계획하는 등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이 높게 평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국가 예산 500억 원에 지방 예산 800억 원 등 1,300억 원을 투입해 3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을 개선하고 덕진공원에 하늘다리와 전통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학예술마을에 예술벽화를 설치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교통과 숙박, 음식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5만 명이었던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을 2024년까지 10배 수준인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관광이란 열매는 바로 경제와 직결됩니다. 문화, 관광, 경제 이 세 축으로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하지만 37개 세부 사업에 천연가스 저상버스 도입 같은 관계없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전담 조직 구성에 무려 1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사업비 낭비 요소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완주 진안 무주장수 지역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도 사선 도전을 선언하고 지역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4년 동안 새만금과 국가예산 7조 원 시대 개막 등으로 전북경제 도약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와 지도권 산림치유원 등도 의정활동의 성과로 꼽으며 힘있는 집권여당 재선 의원론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 완주무장의 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전북 대도약과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및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안 예비 후보는 지난 총선 때 상대 후보 캠프 인사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형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선거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완주무장은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호영, 유희태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를 예정이고 평화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배당금당 장주원 후보가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삼선 의원의 경륜과 인맥으로 두 지역의 발전에 힘쓰겠다며 KTX 혁신역과 서해안철도 개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힘 있는 여당의 강력한 중진 의원 김춘진의 경륜과 인맥만이 가능한 부상입니다. 김춘진 예비후보는 당내 경쟁자인 이원택 예비후보의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선거 때 많은 고소고발을 했다는 김제시 의장의 탄원서도 부정선거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제 부안에서는 이 밖에도 현역인 대한신당 김종회 의원, 바른미래당 김경민, 배당금당 박정효 예비후보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 총선 예비 주자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의원들의 줄 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울 선거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9명은 이상직 예비 후보가 경제통이자 당정청 네트워크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람의 지지를 선언했고, 또 다른 9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은 최영재 예비 후보가 지방자치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완수할 사람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9개 지역구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지역 지방의원들이 일제히 자신이 선택한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나뉘면서 줄 세우기와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오래된 구도심에 둥지를 틀고 사회적 기업을 이끌고 있는 한 청년 대표의 사례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남노송동. 사람들이 떠나자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동네 목욕탕도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 사업가 김지훈 대표는 버려진 이 건물을 카페와 문화기획 사무실,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도시재생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부 지원 사업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던 분들께는 추억의 공간이 되고, 이 공간에 예술가들이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재밌게 놀이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 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탕 내부를 손대지 않고 놔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묶어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동네가 환해졌다며 반깁니다. 우선 동네가 조금 젊어졌어요. 손님도 좀 많고,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 왔으면 그런 동민으로서 바라는 건 그거죠. 김 대표는 이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문화기획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대행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6명 가운데 5명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전에서 나고 자란 이현일 씨도 전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관계도 계속 쌓이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끌리는 면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김 대표의 도전이 성공했다고 보긴 아직 이릅니다. 갚아야 할 빚도 많고 1, 2년 뒤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만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는 현실. 김 씨와 같은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21일 플라즈마 공법의 소각시설 설치안이 전주시 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플라즈마 공법의 소각시설이 기존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기존 시설을 정비해 최대 60% 이상 줄이고 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설 개선과 쓰레기 감량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3단계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목표 수질은 내부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새만금호 내부의 2단계 수질 대책이 정상 추진됐을 때를 가정한 것인데 현재 새만금 내부 개발은 38%에 불과하고 3,600억 원 규모의 새만금호 내 수질 대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3단계 수질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을 평가하는 용역을 오는 9월쯤 발표할 계획인데 전라북도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목표 수질 달성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2도, 익산 0도, 진안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익산 8도, 전주 7도, 진안 5도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